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출생 아수가 1,004만 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호적에 등록한 인원으로 실제 출생 수와는 다르지만 전년에 같은 통계보다 14.8%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실제 출생 아수는 1,25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2019년 사망자 수는 1,004만 명이었으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매년 10만 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2020년에는 1,014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2020년 인구 증가는 236만 명으로 계산되며 증가율은 0.16%입니다. 한자녀 정책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부동산 폭등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살 집을 마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들이 스스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집값이 폭등해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부모도 집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혼인율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적으로 출생수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나온 지는 오래전입니다. 그러나 거품은 전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거품을 붕괴시키지 않는 정책을 계속 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이후 일본이 쇠퇴한 이유를 부동산 버블 붕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대형 부동산 회사와 지방은행이 경영 위기에 빠졌지만 이들은 좀처럼 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도산했지만 그렇다고 1997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연쇄 도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국이 뒤에서 조종함으로써 금융붕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망할 것 같은 부동산 회사와 금융기관에 여러 경로를 통해 돈을 공급해 도산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모럴 해저들을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이나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중국에서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일본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농민 호적의 사람을 포함해 모든 젊은이가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다만 호구제도의 결박이 심한 중국에서는 보통 사람이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이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젊은이는 최소한 태어난 성의 성도 정도에는 이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도시라도 보통 사람이 부동산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젊은이는 지방 도시로 이주해도 월세 아파트에 친구와 함께 살게 됩니다. 시골에 돌아가면 집이 있지만 그곳에 돌아가도 결혼해줄 여자는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붕괴시키지 않고 정책을 능숙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했지만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계속되면 필연적으로 주택 수요는 격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당국이 잘 처신해도 부동산 거품은 붕괴될 것입니다. 탐욕에 눈먼 부동산 회사나 금융기관이 무리하게 개발하거나 대출을 해 결과적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들이 공산당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중국 정부는 음성적으로 불분명한 자금을 빼돌려 이들을 구제해 왔습니다. 이대로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면 중국의 꿈은 미국과 패권을 싸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하지만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파트 값을 낮추면 부동산 거품 붕괴가 금융위기를 불러온 1990년대의 일본과 같은 사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 공산당 알리바바의 벌금 1조 원 검토입니다. 감사합니다.